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예요. x가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수가 자연수에서 그 다음에 정수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유리수로 되고 그 다음에 실수로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지수를 확장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A의 세제곱 이런 것들. 근데 A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가 3번 곱해지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5제곱, A의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A의 루트 2제곱,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장을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인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 거듭제곱 근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이런 것을 확장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정수로 확장을 해볼 거예요. 지수가 정수로 확장을 할 건데, 지수가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정수라고 하는 것은, A의 n이 자연수, 그 다음에 A의 0제곱, 자연수,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 음의 정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속을 해봤어요. A의 n제곱은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중학교 때 배웠듯이 A가 n번 곱해져 있는 것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n번 곱해져 있는 것으로.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약속을 안 했어요. 약속을 안 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A의 m 곱하기 A의 m 곱하기 A의 n제곱이라는 것이 A의 m 플러스 n, 이게 대표적인 지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이거하고 이거를 약속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하게 돼요. A의 n제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A의 0 플러스 n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그런데 0에다가 n을 더했으니까 A의 n이 되는 거고. 자, 따라서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0제곱을 요 체계가 맞도록 정의를 해주려면 이거 나눠주게 되면 1이 되죠. 그래서 A의 0제곱을 1로 약속을 해줘야지 이러한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정의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것은 1이라는 거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또 어떻게 약속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볼게요. A의 마이너스 n제곱도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이걸 하게 되면 A의 지수 법칙이 성립하면 마이너스 n 더하기 n이 돼서 A의 0이 되는 거죠. A의 0이 됐으니까 이건 이제 1이 되고, 자, 따라서 A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하게 되면 1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어떻게 약속을 해줘야 되느냐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A의 n제곱 분의 1로 약속을 해줘야지 이렇게 지수 법칙이 맞도록 약속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A가 0이 아니고 n이 자연수예요. 자연수가 됐을 때 A의 0제곱은 뭐로 약속을 해줘야 되느냐면 이것처럼 1로 약속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p제곱분의 A의 n제곱분의 n제곱분의 1로 약속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해주게 되면 이제 체계가 갖춰지는 거예요.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2의 0제곱은 얼마나 된다 그랬죠? 뭐의 0제곱 무조건 1.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마이너스 3제곱 그러면 2의 3제곱 분의 1, 즉 8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 1번 한번 해볼게요. 문제 1번. 1번. 자, 뭐의 0제곱은? 세제곱근 5의 0제곱은 얼마죠?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0제곱은 무조건 뭐의 0제곱은 무조건 1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자, 뭐 분의 그쵸?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분모로 내려오라 그랬으니까 4분의 3의 제곱분의 1. 자, 이거는 16분의 각각을 제곱해 주면 되니까 16분의 9분의 1, 즉 9분의 16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제곱.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의 세제곱을 분모로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계산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3을 3번 거듭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7분의 1, 즉 마이너스 27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의 0제곱은 1,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로 약속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지수가 정수가 됐을 때 지수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밑들은 0이 되지 말아야 되고 지수들이 미안합니다. 지수들이 정수라고 했을 때도 이러한 지수 법칙들이 성립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mn이 정수라 그랬으니까 m을 갖다가 우리 마이너스 p라고 놓고 그 다음에 n을 마이너스 q라고 놓고 여기서 그러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라고 했으니까 p하고 q는 당연히 자연수가 되는 거죠. 자연수가 됐을 때 이러한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하게 되면 정말 저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마이너스 q제곱. 자, 그런데 이것은 a의 마이너스 p제곱은 a의 p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q제곱은 a의 q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q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거듭제곱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a의 p 플러스 q 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우리 요 정의에 의해서 a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고 쓸 수가 있고, 자, 이 얘기는 a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p는 m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q는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m 플러스 n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a의 m 곱하기 a의 n 제곱은 a의 m 플러스 n이 된다. 정수일 때도 이게 성립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선생님은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해줄게요. 세 번째 거. a의 m제곱의 n제곱은, 자,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a의 m제곱이니까 a의 마이너스 p제곱, a의 마이너스 p제곱의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a의 마이너스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봅시다. a의 마이너스 p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의 p제곱 분의 1의 마이너스 q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의 마이너스 Q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분모로 내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분모로 내려가서 Q제곱이 되는 거고 분의 1이 되고 요것이 내려갔어요. 요거 이게 뭐예요? A의 P제곱 분의 1이 내려간 거죠. 이렇게 내려갔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이게 이제 거듭제곱이 됐어요. 이게 자연수가 됐으니까 거듭제곱이 돼서 A의 PQ 그 다음에 1의 Q제곱 따라서 A의 PQ제곱 분의 1의 Q제곱이니까 1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거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테니까 이건 1이 분모가 1이 되고 A의 PQ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A의 PQ제곱은 뭐라고 쓸 수가 있느냐면 A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양수니까 마이너스 곱해도 양수가 될 테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P A의 M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Q N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곱해주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지수 법칙들이 다 성립을 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고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 주면 돼요. 자, 밑이 똑같을 때는 더해주면 되고 밑이 똑같을 때 나눗셈은 빼주면 되고 지수끼리 빼주면 되고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을 때는 M하고 N하고 곱해주면 되고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을 때는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저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이제 이용을 해볼게요.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을 연습을 해봅시다. 자, 같이 한번 해봐요. 이럴 때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거하고 지수끼리 더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2의 제곱에서 4가 되고, 이거는 3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하라는 얘기죠. 3의 마이너스 4제곱. 사실 이렇게 해서도 끝내도 되고, 3의 4제곱분의 1, 81분의 1, 여기까지 고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 곱하라는 얘기죠. A의 마이너스 6제곱. 끝낼 수도 있고 A의 6제곱분의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자 이거는 곱해주고 A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B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각각 자 이거는 A의 제곱분의 1 곱하기 B의 6제곱분의 1 즉 A의 제곱 B의 6제곱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끝내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네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을 한번 해보세요. 간단히 하시오. 지수 법칙들을 이용해서 간단히 해보세요. 자, 다 해봤나요? 문제 3번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곱해져 있는 밑이 같을 때는 더해주면 되겠다. 3의 3제곱 해서 27. 두 번째 거. 이거는 2의 제곱 나누기. 이 안에 있는 것부터 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지수하고 여기 있는 지수하고 곱해주면 되겠다. 2의 3제곱. 그런데 이렇게 밑이 같을 때 나눗셈은 2의 이 지수끼리 빼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이거는 각각 곱해주면 되는 거죠. 지수끼리. 그래서 A의 6제곱, B의 마이너스 4제곱. 이거 다시 쓰게 되면 B의 4제곱분의 A의 6제곱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끝내도 되고요. 자, 네 번째 거는 이거는 이렇게 A의 5제곱, B의 5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 나누기 이쪽에 있는 거 해봐요. A의 마이너스 4제곱 그 다음에 B의 6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A의 5제곱 여기는 A의 마이너스 4제곱 밑이 같은 것끼리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A의 5제곱 나누기 A의 마이너스 4제곱이에요. 그래서 지수끼리 5에서 빼기 마이너스 4 A의 9제곱이 되는 거죠. B에는
b의 5제곱 나누기 b의 6제곱이에요. 그러니까 b의 5에서 지수끼리 나눗셈이니까 빼주면 5에서 6을 빼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는 b분의 a의 9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거는 요거 a의 0제곱은 1이고 a의 마이너스 n제곱 a의 n제곱분의 1이다 라는 거 정의니까 꼭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얘기고 지난 시간에 내줬던 수준별 문제 중에서 발전 문제 1번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 1번이요. 다음 집합 S는 2의 n제곱 더하기 1. 여기서 n은 자연수. 이미 두 원소가 서로 소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랬고, m하고 m이 작고, n이 더 크고, 그렇게 된다 그랬대요. 그 다음에 2의 m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2의 n제곱 더하기 1의 공통인수를 d라고 하자 그랬고, d라고 가정하자 그랬고, 그러면 2의 n제곱 더하기 1은 그렇게 된대요. 2의 n제곱 당연히 빼기 1로 고치게 되면 이거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2 해줘야 되는 거죠. 플러스 2 해줘야 되고 자 이쪽에 있는 것은 여기 네모가 들어가 있네요. 플러스 2 요거를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인데 요게 보면 2의 n제곱이니까 2의 1, 2의 2 2의 1, 2 4, 8, 16 그렇게 나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2의 거듭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뭐의 제곱 마이너스 1로 형태니까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때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하면 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6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x의 세제곱 플러스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x의 8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x의 4제곱 플러스 1, x의 4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되는 거죠. 결국은 이쪽에 있는 이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2의 n제곱 여기 있는 거 2의 n제곱을 반으로 줄어들으니 이거를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2를 해주게 되면 이거는 지수끼리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n-1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것이 2의 n-1제곱이 돼야 되겠다.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2의 n-1제곱 플러스 1. 여기는 2의 n-1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확인이 됐고 결국은 쭉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대요. 요게 또 이제 또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또 반으로 줄어들면 2의 n-1제곱인데 이걸 또 반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 빼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2의 n-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2의 n-1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것도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2의 n-2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쭉 되고 나중에 뭐가 나오게 되느냐면 이게 n-1, n-2 하나씩 계속 줄어들 테니까 나중에는 2의
2에 계속 줄어들다 보면 n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나씩 줄어들다 보면 나중에는 m이라는 숫자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에 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뭐 이런 것도 나오겠다라는 얘기죠. 나오겠고, 그래서 곱해서 나중에는 뭐 2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요 숫자는 이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숫자는 이거 곱하기 이런 숫자에다가 2를 더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A라고 놓으면 이거를 B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는 B 곱하기 뭐에다가 이런 것들에다가 뭐에다가 플러스 2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공통인수를 D라고 하자 그랬어. 여기 있는 공통인수를 D라고 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공통인수 D라고 하는 것은 A는 뭐 D 곱하기 뭐가 된다는 얘기죠. D 곱하기 뭐가 되어야 하고, 요 A는. 그쵸? 근데 이제 자연수이어야 하겠죠. D 곱하기 뭐가 자연수이어야 하고, 그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것이 뭐 곱하기 뭐가 되려면,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 홀수가 될 테니까, 여기 1이 다 들어가는 게, 여기는 홀수예요, 홀수. 홀수가 될 테니까, 홀수가 되는데, 요게 뭐 곱하기 뭐가 되려면, 요 2가 묶어져야 돼요. 묶어주게 되면, 요 B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2 곱하기 뭐가 있어야 되고, 그쵸? 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로 묶어낼 수가 있느냐면 2로 묶어낼 수가 있죠. 그쵸? 2로 묶어내게 되면 뭐 곱하기 뭐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D 곱하기 뭐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A가 D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결국은 D가 어때야지만 이런 꼴이 되느냐면 2 곱하기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2 곱하기 뭐가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에도 2라는 게 있어야 되고, B에도 2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여기 A도 2라는 인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만. 자, 따라서 A도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A도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B도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D는 얼마가 되느냐면 A도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D도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2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통인수가 있다고 한다면. 자, 그런데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모순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가 될 테니까. 이거 2의 거듭제곱이니까 이거는 항상 짝수일 거 아닙니까? 짝수에다가 1도 했으니까 이거는 홀수예요. 이거는 홀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쵸? 홀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홀수는 2를 인수로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모순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봐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는 요게 가에 들어갈 거예요. 요게 가에 들어갈 네모. 그 다음에 나는 요거 D는 2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홀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2의 거듭제곱에다 1 더한 거니까 홀수가 되기 때문에 2를 공통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모순이 되는 거죠. 이거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건 2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 모순이 되죠. 홀수는 2의 배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순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좀 까다롭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대학교 갈 때에는 아마 정시 비중이 조금 늘어날 거예요.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질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수능으로도 꽤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기회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피하지 말고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해가지고 실력들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연습을 해두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연습이 충분히 됐다 그러면 다양한 문제를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실력들을 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